하기 쉬운 건조한 봄철입니다. 요즘 가장 바쁜 분들이 소방관이신데요. 오늘 2부에서는 인천 소방본부의 이일 본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화재 예방과 대책 주의할 점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요 앞에 카메라 보면서 멋지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인천 안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잘 받으십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꽃피는 4월. 계절은 아름답지만 소방본부는 꽃볼 새도 없이 화재 예방 때문에 긴장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유형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겨울철 이제 그 추위가 풀리고 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농사를 지어야 될 시가 오기 때문에 그 농번기에 앞서 가지고 봄철 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산불이죠. 산불이 이제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 운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차량 한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화재를 물었는데 봄철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비해 가지고 추락이라든가 넘어짐 이런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겨울에 비해서 약 72.5%나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봄에는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겨울보다 이동량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안전사고가 더 많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빌라 등 주택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도 이제 기고를 통해서 주의를 당부해 주셨더라고요. 주택 화재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주택 화재는 이제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하는 대상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비율로 보면은 한 27.4% 정도. 네네. 그 뒤를 이제 산업시설이니까 자동차 등이 이제 한 14% 정도로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화재가 이제 많은 이유는 일단 대상처가 많죠.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 건 이상의 주택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택 내에서는 화기 취급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아주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택 화재 보면 특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27% 정도 차지하지만 사망자를 발생한 비율을 보면 주택 화재에서 한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화재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 안전적으로 접근하려면은 화재는 나지만은 사망자를 좀 줄여라. 이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당국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방시설, 소화기라든가 경보용 감지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달아주기 운동을 달아주기도 하고 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기로는 한 2012년부터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2017년 부터는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의무화시켰습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축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정용 기초 소방 시설이 이제 비축이 되는 데 비해서 기존의 이제 주택들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 집에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비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인천 소방본부에 취임하신 건 얼마 되셨어요? 금년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3개월 지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년 특별 방송할 때 인사말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드디어 뵙네요. 저희가 안전이나 화재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방관 분들이 없는 일상을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천은 어떻습니까? 보면 뭐 항만도 있고 산업단지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다른 어떤 유형의 화재에 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천 소방본부만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인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휘관으로 오자마자 이 지역의 특성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인천이 인천이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맞아요. 12,000여 개의 공장이 네네.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27km 정도 되는 부두의 길이, 즉 항만을 어,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인천 공항이라 국제 공항이 음, 있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과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천만 명 정도가 네. 인천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국제 우리나라의 관문인 것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라라든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음, 고층 건물, 즉 아, 30층 이상의 건축 고층 건물이 약 한 560개 동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맞아요. 점점 것이죠. 많아지는 것 예, 같아요.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타겟화된 음, 대책들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를 좀 소방장을 음, 보강한다든가 네. 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m 이상의 사다리 전국에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2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화학 물질, 위험 물질 이런 걸 취급하는 데가 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한 4,490여 개 이상의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음, 이전에 이제 박남춘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해가지고 추진 중인 사항인데 네네. 금년 11월 되면은 119 화학 대응 센터라는 것이 이제 발족되면은 음,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취약 부분이 많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에 오신 지 3개월 예, 되셨는데요. 예. 아니, 이런 수치를 외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위험물 시설 4천 몇 곳도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시고 그냥 학구파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네.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너무 멋진 자세 감사해요. 네. 인천은 정말 특이한 점이 많아서 뭐 항만도 있고 이제 바다 접하고 있어서 더 챙길 점들이 많은데 2024년까지 120톤급의 다목적 소방정이 또 인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방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소방정이 한 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1997년도에 건조되었기 때문에 음, 그 용도는 기존의 소방정이 하던 것들을 노후 소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니까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대체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항만 얘기했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오토배너 화재 같은 경우도 있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태안의 그 선박 화재하고 28척이 이렇게 침몰되는 것이 있고 어제도 보니까 울산에 네. 그 낚싯배를 하고 17척의 어선이 이제 대피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인천이 좀 조용해서 그렇지 음. 항만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고 이런 것들은 화재도 그렇고 여러 번 일어나거든요. 어, 이런 것들을 진수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는 빠르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성능이 있는 이런 선박의 비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신항 이런 계통 쪽에서는 LNG 인수기지가 음.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네. 오자마자 이제 소방청하고 좀 이제 좀 다이렉트 좀 붙고 있는데 한 500톤급의 네. 소방정을 좀 갖추려고 국비로 어. 확보하려고 지금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500톤급의 소방정도 이제 차후에 마련하려고 힘을 쓰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요. 잠시 교통정보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TBN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윤명진 캐스터. 네, 먼저 TBN 긴급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나들목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현재 진화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용담 터널까지 14km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현재 서울 습도가 28%로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 송파구 등 동남권과 광진구 등 동부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수도권 지역 공기질 좋고요. 그리고 내일 낮에도 맑은 하늘에 공기질 양호할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경남 의령 24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비 소식 없고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돼서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오늘 내일 수도권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 아침 기온 여전히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동부 내륙으로는 서리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인천 7도, 서울 8도에서 출발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인천 서울 6도,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인천 15도, 서울 17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진짜 인천 온 지 3개월 되셨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걸 파악하고 더 인천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이일 본부장, 인천 소방본부의 이일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오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천에 오기 전부터 인천에 대한 제 음.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에 근무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설레임을 가지고 왔는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근데 주말마다 제가 인천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좋고 네. 또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 있는 곳들도 많고 해서 네. 상당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일상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소방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119, 그러니까 119원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119의 기적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은 인천만이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계기라고 하면은 소방관들은 화재니 구조니 구급이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뒤돌아설 때 그 안타까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없었는데 근데 119의 기적이래 갖고 소방관들이 하루에 119원씩 그리고 한 달에 3,570원씩 정도씩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네. 이 돈이 모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 하나의 그 아이템이 되지 않느냐는 걸로 해서 네. 재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금년까지 화재라든가 구조 구급을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35분, 네. 35명 정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도움을 줬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한 1억 2천 정도를 네네. 저희들이 도움을 줬다. 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요즘 인천 이음 앱을 통해서 나눔 이음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저도 방송 통해서 알게 돼서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예. 기업체 이런 데서도 많이 음. 참여하고요. 특히 민간에서도 이걸 나름대로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네. 적극 동참하겠다 해서 그렇죠. 제가 그분들도 며칠 전에 한번 만나 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드시는 분들도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인천 소방본부라든가 우리 사랑의 열매라 그러죠. 네. 사회공동기금회로 연락하시든가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화폐인 인천의 나라의 인천 이음. 인천이음이죠. 네. 인천이음 쪽으로 가면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있으니까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예. 사람으로 보면 회원들 네. 한 4천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119, 119원의 기적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네. 한 10여 건 심사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요. 네. 금년에 좀 특이한 경우는
과거와 좀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저희들이 좀 어.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몽골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 갑작스럽게 백열병 혈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네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국의 모친하고 아들 셋을 그래서 어렵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보충금하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네. 어떤 부분은 뇌졸중으로 써져갖고 신고했는데 보니까 수차례 뇌졸중 수술을 받은 필리핀의 남성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치료비 관련을 해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근처에는 이제 지난달에는 무의도 쪽에서 그 장애인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네. 이것이 화재를 해갖고 전부 전수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텐트 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심사해서 생계비라든가 화재 피해 복구비에 좀 도움이 되라고 근자에 바로 도움을 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재 진압할 때 골든타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그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강제로 이동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차이점이 좀 있겠죠. 네.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뭐 모세 기적처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네. 네.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갖고 화재든 이렇게 한 50m 전방에 차량 한 대 때문에 큰 차량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보이는 데는 시커먼 연기라든가 화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될 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도 수없이 당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소방관들이 가서 차를 들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수간이라 그러는데 호수를 연장해서라도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고 견인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명을 좀 구출이 시급한 경우에는 좀 차량을 훼손시키더라도 뭐 앞유리창을 깨고 옆에 이제 사이드 키를 뭐 한다든가 필요한 경우는 소방차로 살짝 밀어가지고 통로를 확보하는데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그 전에 앞서 가지고 이제 주차할 때 그렇죠. 나름대로 긴급 사항을 대비해서 반드시 뭐 연락처를 남겨둔다든가 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통행이 가능한 그런 여유 공간을 두고 주차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행락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위에 차량도 점점 많아지는데 차량 화재도 초기에 진압을 해야 피해가 적게 발생합니다. 건물의 소화기 중요하듯이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화재 중에서 차량 화재는 전체의 한 3위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많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도 매년 한 210여 건 정도 차량 화재 출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몫을 한다는데 사실 달리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에 불이 났다. 소화기 외에는 달리 방법이 그럼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차량의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엔진룸이 가열된다거나 또는 담배 꽁초에 의해 가지고 보통 발생하고 있는데 네. 차량 내에는 의외로 잘 타는 가연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속하게 이것이 확대가 되고 특히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를 타면은 뻥뻥 소리 나면서 아주 공포감도 느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차량 한 대의 이 그 화재는 또 이렇게 극심한 교통 정체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네. 산림 인접이라든가 이렇게 가연물이 있으면은 산불로도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한 차량 화재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차량 내에서의 소화기 비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화재 났을 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던져주기도 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담뱃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담뱃불을 앞에서 딱 풀면은 밖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뒷 유리창으로 쑥 들어옵니다. 네네.
현장에 나가보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우는 분들이 밖으로 던졌는데 이 담배 꽁초가 휙 돌아가지고 네, 뒤에 적재함에. 적재함이 들어가고 예. 화재가 난. 그래서 실제 보면 안타까운 이런 음.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 운전하실 때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 자체를 음. 가지는 것이 안전한 운전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에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진짜 인천 소방본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 시민들을 지켜주고 계신데 더 친근하게 요즘 느껴지는 이유가 유튜브 통해서 음, 인천 소방 TV 채널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예, 좀 많이 홍보해야죠.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소방에서 유튜브라고 표현한다면 인천 소방뿐만 아니고 소방청도 그렇고 각 지역의 소방본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고의 예방은 대응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는 소방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유튜브는 또 이렇게 유튜브만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제작이 또 간편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반복 시청이 되고 이렇게 전파 퍼나름이라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확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언제 이제 어디서나 항상 강조되는 소방 홍보 수단으로서 이 유튜브는 안성맞춤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도 직원들도 보면은 재밌게 아주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천 소방 TV 예,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에 막 굵직굵직한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늘 달려가셨던 구조 현장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뭐 제천 화재 또 삼풍백화점 붕괴 등등해서 예, 띄워주셨는데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분들 그리고 경인교통방송 듣는 분들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작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특히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진과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요. 피로도가 지금 상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생활 수칙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갖고 조금만 좀 힘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주변에 스스로 살피고 확인하는 그래서 주변의 안전 이런 취약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예를 들어 애청자분들도 지금 내 차에 소화기가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동승자가 있다면 그런 거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정보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달리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운전대를 잡고 지금 눈이 졸이 물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주위와 지금 내 상황에서 안전에 취약 요인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늘 시정할 수 있는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해 주시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꼭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애청자 마국진 님도 화재 발생 시에 불법 주정차 안 하겠고요. 길 터주기도 잘하겠습니다. 불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소방본부 이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